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네, 오늘도 달성사주 앞에 퍼포먼스 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진짜 대통령님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하루속히 청와대로 복귀하셔서 그동안 이렇게 무너져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퍼포먼스를 합니다. 네, 자, 애국가를 먼저 불러야 되겠죠, 그죠? 먼저 부르고 그 대통령님께 인사드리고 책을 읽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할게요. 애국가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이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봄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운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네, 트럼프 대통령님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청와대로 복귀하시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헌법 84조도 어기지 않으셨고 뇌물 한 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시 임기가 1년 5개월 남아 있었기 때문에 탄핵될 이유가 없습니다. 헌법상 탄핵이 인용될 수가 없죠.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감금시키고
멀쩡한 대통령이 있는데 거리가 된 상태가 아닌데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단 말입니다. 그거는 불법인 겁니다.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 아닙니다. 강도요, 범죄자요, 불법, 가짜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앞 뒤에는 절대 대통령이라고 안 붙입니다. 왜? 그들은 대통령이 아니니까요. 우리나라의 진짜 대통령님은 헌법상 정당성이 있으신 분은 우리 18대 박근혜 대통령님까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정말 합법적으로 바로 서려면 그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내려진 파면 선고, 그거는 위헌이지요. 위헌 파면 선고가 다시 재조사되고 바로워져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청와대로 복귀하셔야 대한민국 헌법이 바로 서고 질서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하게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저들의 올무에서 그래도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잘 그 고난을 견뎌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 자체만 해도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우리의 합법적인 대통령님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불법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합법을 존중하시고 정말 참 당신을 그렇게 불법으로 감금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비난 한마디 아니하시는 정말 인품이 높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서는 너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품격을 가지신 정말 훌륭한 성품을 가지신 대통령님이십니다. 그 대통령님은 이 하나님 창조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만물은 거짓이 이기는 듯 하지만 결국은 진실이 승리함을 믿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진실이 승리한다고, 진실은 밝혀진다고. 그 일은 지금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청와대로 복귀하실 날이 이제 머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전쟁의 본질을 바로 아는 사람이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겠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거악의 집단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셨고 정말 용감하게 앞장서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네. 또 이제 우리 하루속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청와대로 복귀하셔서 정말 진짜 대통령님들끼리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그날은 꼭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단지 가시적 형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제 그것은 곧 현실화 될 것을 저는 이미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기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계시는 달성 사저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저기 계셔가 될 일이 아니지요. 우리나라 대통령님은 있어야 될 곳은 청와대인데 청와대는 참
지금 불의한 자들이 점령되어 있는 상태라서 잠시 거처하고 계시지만 다시 원래 자리로 사필 기정의 원리에 의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대통령님께 큰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님이십니다. 건강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머지않아 대통령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청와대로 복귀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환상의 아름다운 미소로 생각하시는데 그 모습 자체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하여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잘 봐주세요. 대통령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조금 뒤로 갈까? 자, 짜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너무 아름다우시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정말 최고이십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계실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수출 6위까지 전 세계에서 할 만큼 나라 살림도 정말 잘 이렇게 사셨고 기업들도 규제를 풀어주셔서 일하기 너무 좋은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죠. 그때 당시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일자리 걱정하지 않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는데 저 불의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같은 이런 자들이 자들이 우리나라를 잠시 점령을 했다지만 그것은 또 어찌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저거 밑으로 어둡게 깔려있던 이런 어두움들 이런 것들을 다시 정화하고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실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다 참 감사하며 웃으며 또 이야기할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짠 최고이십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아버지 되시고 대한민국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참 그런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은혜를 받은 국민들은 진작 박정희 대통령님을 쥐뿔도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하고 막 그래 하죠. 참 서글픈 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고속도로 또 닦아주셨잖아요. 그래가 우리 경제가 이렇게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가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좌파들이 박정희 대통령님을 막 욕하면서도 고속도로는 엄청 잘 달려요. 지금은 다 걸어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고속도로 그렇게 욕먹어가면서도 닦았는데
왜 저거는 그 반대하고 했으면서 그러면은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래야지 고속도로를 왜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세상이 이해 못할 일들이 많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그 나름 또 살맛 나는 게 세상입니다. 자, 오늘은 지만이 집 떠나기 전날, 지만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아드님이시죠. 아들 그 박지만 씨가 그 육사에 입교하던 그날 쓰신 일기이십니다. 지만이 집 떠나기 전날 1977년 1월 29일 토요일 이런 거 날씨가 맑았다는 거죠. 지만이가 내일 육사에 가입교하게 되어 저녁 만찬을 하면서 육사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하다. 이제 19세 고교 졸업생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집을 떠나 혼자 객지 생활을 한 경험이 없어서 애처롭기도 하고 불안스러운 생각도 들지만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국군의 장교가 되려고 하는 남아의 출관이기에 부모의 자정에 솔리는 표시는 하지 않아야지 하고 육사 생활의 남아로서의 호쾌한 나의 경험담들도 들려주면서 약한 마음을 먹지 않도록 애썼다. 말은 하지 않지만 지만이도 내일 집을 떠나는 것이 무엇인가 섭섭한 듯 밤에도 자기 침실에서 오래 취침하지 않고 있는 듯하여 지만이 방에 찾아가 보니 방 정리하느라고 꾸물거리고 있었다. 낮에는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왔다고 하기에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 없더냐고 농담을 하였더니 육사 입교하거든 남에게 지지 않게 열심히 잘하라고 어머니가 타이르시더라고 대답하였다.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의 심정을 비로소 안다던 옛말이 새삼 실감있게 느껴진다. 내가 만주 군관학교에 입교하기 위하여 1940년 3월 하순 어느 날 살살한 봄바람이 옷자락을 스며드는 고향 구미역 북행선 플랫폼에서 멀리 이국당 북만주 신경군관학교에 입교하기 위하여 북행열차 타고 떠나는 날을 전송하기 위해 칠순 노구의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며 늙은 어미를 두고 왜 그 먼 곳에 가려고 하느냐 하시며 노안에 눈물을 흘리시던 그 모습이 불현듯 머리에 떠오르고 어머님의 흰옷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들어 흔드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완연하다. 그날 어머님의 심정이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하셨을까. 어머님 너무나 불효막심하였습니다. 이제 용서를 빌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네. 이때 지만씨하고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는 유경수 여사님이 더 얼마나 많이 생각났겠습니까? 그죠? 그 생각하니까 참 목이 메이네요. 지만이 육사 가입교 1977년 1월 30일 월요일 날씨 맑음 6시 반경 기상 7시에 지만이를 깨우다 영하 14에서 15도의 혹한이다. 8시 반 지만이와 같이 조반을 들다 지만이는 아침에 2발을 육사생도 규정대로 짧게 이발을 하였다. 식탁에 앉으면서 머리를 깎고 나니 이제 정말 집을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이미 각오는 다 되어 있었으나 생전 처음으로 가족들과 떠나려고 하니 여러가지 심정이 착잡한 듯 하였다. 육사와 같은 훌륭한 학교에 가는데 사나이 대장부가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어찌하느냐
하고 다 이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여 간신히 참고 태연한 채 하였으나 이 자리에 저의 어머니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라서 나도 몹시 마음이 언짢았었다. 저것이 저의 어머니 생각이 나서 저러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참을 길이 없었다. 9시 20분 청와대를 출발하다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청와대 많은 직원들이 현관에 나와서 전송해 주었다. 지만이와 한 차에 타고 태릉 육사로 가면서 차 안에서 지만이와 여러가지 환담을 하면서 격려를 하였다. 창밖에 날씨가 매섭게 차기만 하다. 이 추운 날씨에 지만이가 훈련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앞선다. 그러다가도 육사생도 복장에 늠름한 모습으로 외출 나온 지만이 모습이 또 눈에 떠오른다. 육사까지 가면서 내가 육사 2기 시절의 이야기도 해주었다. 육사 본관 현관에서 지만이를 내려주고 몸 건강히 열심히 잘해 지만이 하고 신입생 접수장으로 보내고 육사 교장실에 들어가서 교장 정승화 장군과 잠시 환담하다가 귀저하다. 집에 돌아와서 영수 영정 앞에 가서 지만이가 오늘 육사에 들어갔소. 내가 지금 데려다 주고 돌아왔소. 당신께서 앞으로 늘 지만이를 보살펴 주시오 하고 고하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란 왜 이다지도 약할까? 집에 돌아오니 그네 근영이도 어머니도 안 계신 어린 동생 하나같이 있다가 잠시나마 떠나보내는 것이 몹시 서운한 듯 눈물이 글썽글썽하다. 오전 중에 지만이 방을 정돈하였다. 온 집안이 텅 빈 듯하다. 군에 자식을 보내는 모든 부모의 심정은 다 마찬가지리라. 떠나기 석 달 전 아내의 소원. 1977년 3월 7일 날씨가 완전히 풀려서 봄 날씨다. 역시 경칩이 지나니 추위는 물러가는 모양. 밤 10시 10분 KBS의 유영수 여사 정기 낭독을 침대에서 듣다. 1974년 5월 14일 한국자연보호협회 회원들이 청와대에 찾아와서 아내에게 동협회 총재를 맡아달라고 청하던 날의 이야기가 나온다. 오후 4시경 식당에 회원들을 초대, 다과를 대접, 나의 직무실에 아내가 와서 잠깐 나와 회원들을 격려해 달라고 하여 따라 나가 인사를 하고 잠시 동안 환담을 나누는 당시의 이야기다. 엊그제 같은 이야기다. 아내가 타계하기 꼭 3개월 전의 이야기다. 아내는 남달리 자연을 좋아하고 아꼈다. 이 다음에 이 자리 그만두거든 시골에 가서 조그만 집 하나 짓고 살아요. 그리고 그 뒷산에는 바위가 있고 바위 밑에는 맑은 물이 나오는 그런 곳에서 살아요. 아내가 자주 하던 말이다. 아내는 그것이 소원이었다. 그 조그만 소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이는 갔다. 지금도 지방에 다니다가 나무 있고 바위 있는 아담한 산이 있으며 나는 유심히 그 산을 보게 된다. 그이가 저런 곳에서 살기를 원했는데 하고, 그러나 이제는 누구와 같이 그런 곳에 가서 조용히 살까? 아내는 또 우리나라 재래식 한옥을 좋아하였다. 지방에 차로 같이 다니다가 재래식 기와집 반듯한 집을 보면 저 집 참 좋지요.
저런 집 하나 짓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처녀 시절 옥천 친정집에 살던 때 이야기도 자주 하였다. 대청 마루에 돗자리 깔고 앉아서 달빛을 바라보는 시골의 풍경을 늘 그리워하였다. 그런 생활을 노후의 유일한 낙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이는 먼저 갔다. 주한미군 철수설 자주 국방의 전기로 1977년 3월 15일 오후 2시경 당정 연석회의에서 작금 미국 조야에서 연일 거론되고 있는 주한미 지상군 철수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장장 4시간 토의한 결과 3월 9일 카터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천명한 향후 4 내지 5년 사이에 미 지상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는 미국 측 방침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1980년 말까지 향후 4년 동안에 자주 국방태세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4차 5개년 계획도 1년을 단축하여 80년 말까지 대부분의 주요 사업들을 완결짓도록 속도를 가하기로 하였다.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역사의 한 전기가 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는 만약에 혹시라도 진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굳은 의지가 계셨기 때문에 국방을 더욱더 튼튼하게 세우셨던 것이죠. 재침된 초전박살 1977년 3월 21일 봄이 완연하다. 오늘이 춘분. 남부에는 그간 가끔 비가 내렸으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방에는 계속 한발이 지속되어 비를 기다리는 마음 간절하다. 주한미 지상군의 철수설이 나돌고 난 후의 우리 국민들의 의연한 자세는 늠름하기만 하다.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지 하는 각오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국군 장병들은 주한미군이 이제 조만간 철수할 것으로 생각하고 국군 단독으로 국토를 지키겠다는 각오와 결의에 차 있다. 민족 반역 집단인 북한 공산당이 재침을 해 올해는 초전에 박살을 내겠다는 투지와 적개심에 충만해 있다. 미 지상군이 전부 철수하게 될 1980년에서 81년경에는 남북의 군사력은 벌써 승부가 결정될 것이다. 반역 집단의 철퇴를 가하여 민족의 설분을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한다. 영수와 벚꽃 터널을 1977년 4월 12일 화요일 흐리고 가끔 비 기상하여 공관 후정 산책 후정 벚꽃 터널을 걸어본다. 1974년 4월 9일 아침 영수와 같이 마지막으로 거닐던 이 길 추억의 꽃깃을 걸어간다. 낙하가 길을 덮고 있었다. 영수의 우아한 한복 차림의 그림자가 내 옆에 내 뒤에 걸어가는 듯 같이 걷고 있다는 기분으로 걸어간다. 확실히 오늘만은 그이와 같이 걷고 있다. 매년 봄이면 이 길을 걷는 것이 나의 가장 즐겁고도 감상적인 시간이다. 현관 앞 대산목 밑에 서서 또 추억에 젖어본다. 14시 가랑비 내리는 해사 교정에서 31기 해사 졸업생의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늠름하고 자랑스러운 신임 장교들 모습은 믿음직스럽기만 하다. 신이여 저들과 더불어 조국의 영광이 있게 하소서.
일하면서 배우는 청소년들. 1977년 4월 19일 화요일 맑음. 7시 30분경, 저녁 7시 30분입니다. 7시 30분경 영등포 지구에 있는 청소년 근로자 야간학교 수업 상황을 시찰하다. 영등포 공업고등학교, 영등포 여자상업고등학교, 대방여자중학교 3개교를 구로공단 최명헌 이사장의 아내로서 둘러보았다. 직장에 다니는 청소년들이지만 여학생, 남학생 다들 머리를 학생형으로 단정하게 다듬고 산뜻한 교복으로 앉아서 진지한 태도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귀엽고 대견하기보다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그들에게는 가정이 빈곤하다는 죄 하나만으로 남과 같이 그렇게도 원하던 상급 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직장을 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친구들이 고등학교 학생복으로 학교에 가는 것을 보고 어린 마음에 부럽기보다는 나는 왜 학교를 못 가느냐 하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원망도 하고 부모와 가정을 원망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렇게도 한스럽던 일이 이제 소원이 성취되었다. 야간이나 주간이나 자기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 가르치는 교사들도 그들의 열성에 감동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가르치고 또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 말을 듣고 흐뭇하기만 하다. 이 학생과 교사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도와줘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돌아왔다. 이들의 앞날에 행복이 있기를 마음속에서 기원한다. 네, 그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가고 그 공장에 가서 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야간 학교를 설립하신 거죠. 그 야간 학교가 처음 야간 학교에 이제 수업 상황을 시찰하러 가시고 쓰신 일기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그 삶 속의 세세한 부분까지 참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충무공 탄신일. 1977년 4월 28일 목요일 흐린 후 맑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432주 생신일이다. 11시 현충사 달해 행제에 참석하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후보 살피시사 이 조국 이 결의의 앞날을 밝게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장군의 영전에 머리 숙여 기원하다. 오후에는 예산군 신안면 용궁리를 방문, 추사 김정희 선생의 고택, 복원공사를 둘러보고 인근에서 모여든 주민들과 담화도 나누었다. 시골 할머니들이 나의 손을 잡고 만수무강하십시오, 늙지 마세요 하며 울먹이는 표정을 보고 순박하고도 가식 없는 시골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에 크게 감격을 느끼다. 이 착하고 어진 국민들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너무나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도고 온천에 들러서 온천을 하고 1박. 연도의 농촌 풍경이 퍽 아름답고 비닐하우스가 온들을 덮고 있는 모습은 장관이다. 박정희 대통령님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이 대통령이란 이 자리, 이 권력을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로 보셨지, 어떤 나의 그 힘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런 권력의 진짜 그런 자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통령직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는 그 대통령직을 하셨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많은 정치에 대해서 많은 그 회의도 느끼고 하셨지만은 나라가 어렵게 되고 힘든 걸 그냥 바라볼 수는 없었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 일념 때문에 대통령직
국직에 올라가셨던 것이죠. 이렇게 훌륭하신 대통령님을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언론의 거짓말에 속아서 미워하고 비난하고 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래요. 또 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언론에서 계속 이래 안 좋은 거를 보여주니까 국민들은 또 살기 바쁘고 뭐 깊이 모르면은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님께 또 박정희 대통령님께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대를 해봅니다. 100억 불 수출의 날 1977년 12월 22일 목요일 음력 11월 12일 동지 100억 불 수출의 날 아주 영광스러운 날이네 그죠? 100억 불 수출 목표 달성 기념 행사 거행 10시 장충 체육관에서 각계 인사 7천여 명이 참석하여 성대한 행사를 거행하였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출범하던 해 연간 수출액이 5천여만 불이었다. 그해 64년 11월 말에 1억 불 달성이 되었다고 거국적인 축제가 있었고 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정했다. 1970년에는 10억 불, 7년 후인 금년에는 드디어 100억 불 목표를 달성했다. 그동안 정부와 우리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의지의 결정이요 승리다. 서독은 1961년에 일본과 불란서는 1967년에 파란 네덜란드는 1970년에 100억 불을 돌파했다고 한다. 그러나 100억 불에서 100억 불이 되는데 서독은 11년, 일본은 10억 불에서 100억 불이 되는데 서독은 11년, 일본은 16년, 1951년에서 1967년이 걸렸다. 우리 한국은 불과 7년이 걸렸다. 엄청 빨리 달성한 거죠. 그러면 모든 여건이 우리가 더 불리한 여건 속에서 이룩한 성과라는 데서 우리는 크게 자부를 느낀다. 1981년에 가면 200억 불을 훨씬 넘을 것이다. 1986년경에 가면 500에서 600억 불이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의 무서운 저력이 이제야 폭발적으로 발산될 때가 왔다.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분발해야 한다. 오늘 이날은 우리 한국 경제사상 길이 기록될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족 중흥의 역사적 과업 수행에 있어서도 길이 부각될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100억 불, 이것을 이제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자. 새로운 각오와 의욕과 자신을 가지고 힘차게 새 전진을 굳게 다짐하자. 금일 5시 현재 수출액 100억 1600만 불. 참 얼마나 보람있고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멸공 특전훈련 하사관 1명 순직 1978년 6월 16일 오전 11시부터 팔당댐 부근에서 멸공 특전훈련이 실시되었다. 특전사 주관으로 실시된 금일 훈련에는 각계 인사 4,000명이 참관을 하였다. 우리 국군의 자랑스러운 훈련 상황을 본 국민들은 모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금일 훈련에 전 한미일 군단장을 지낸 홀링스워스 장군이 방한 중 이 훈련 참관에 초대받아 나와서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난 것 같이 기뻤다. 오찬을 같이 하면서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이야기를 관심있게 들었다. 이번에 실시한 특전훈련은 우리 국가의 막강한 전투력을 내외에 과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고 국민 사기를 크게 진작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훈련 중 폭발물 폭발로 하사관 한 명이 순직하였다. 애석하기 짝이 없다. 어머님 29주기 1978년 8월 13일 어머님 돌아가신 지 29주기째 기재일이다. 1949년 음력 7월 10일 어머님께서는 선상 구미면 상모동 옛집에서 노안으로 타계하셨다. 어머님 연세 79세, 내 나이 32세, 7남매 중 제일 막둥이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어머님을 32년간 모실 수 있었다는 것을 큰 행복으로 생각한다. 32년간이라고는 하나 대부분 객지에 있었으므로 직접 집에서 모신 것은 훨씬 짧은 시간이 될 것이다. 서재에 간소한 제상을 차려놓고 영정 앞에 분향하면서 어머님의 명복을 빌다. 조용히 눈을 감고 어머님 생전의 지극하신 사랑을 되새겨 본다. 이 세상에서 어머님처럼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은 없으리라. 어머님의 사랑은 참으로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다 하겠다. 어머님 생전에 못다한 효도 이제 후회한들 막급이랴.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대통령으로서 성심성의를 다해 선정에 힘써서 보다 부강하고 자랑스러운 조국을 건설하여 후세들에게 물려주는 일, 이것이 어머님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 확신한다. 나날이 발전해가는 조국의 발전상을 천국에 계시는 어머님께서도 힘써서 기뻐하시리라. 어머님 길이길이 홍복을 누리옵소서. 어젯밤부터 중부지방에 호우가 내려 여기저기 수해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 유도탄 백곰 시험 발사. 1978년 9월 26일 화요일 날씨 맑음. 금일 오후 충남 서산군 안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도탄 시험 발사가 있었다. 1974년 5월에 유도 무기 개발에 관한 방침이 수립되어 불과 4년 동안에 로켓 유도 무기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여 금일 관계관들 참관하에 역사적인 시험 발사가 있었다. 대전 차로켓 3.5인치 로켓을 더 발전시킨 것, 다연장 로켓 28연발 사거리 20km 이제 연장하신 걸 말하는 거죠. 시험 발사. 하여튼 잠깐만요. 유도무기 성공하여 참가하는 역사적 시험. 이제 그 로켓을 발사한 거리를 더 이렇게 시험 발사했는데 그 전보다 더 많이 더 넓게 발사됐다. 그 말을 하는 거네요. 그죠? 중거리 로켓 가칭 황룡 사거리 50km 어니스트 존과 유사. 장거리 유도탄 가칭 백곰 사거리 150km 유효 반경 350m 나이키와 유사함. 네 종목 다 성공적이었다. 그동안 우리 과학자들과 기술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 귀로 3교 천방조제 공사장에 잠깐 내려서 공사 현장을 시찰하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농진공사 직원들을 격려하다. 진도 74%, 79년 말 완공 예정이라고 한다. 건국 30주년 국군의 날 1978년 10월 1일 일요일 날씨 맑음.
국군의 날, 건국 30주년을 맞이하게 되다. 오전 10시 여의도 5.16 광장에서 국군의 날 행사가 거행되다. 우리 국군은 건국 초부터 공산 침략 도배들과 혈투를 거듭하면서 조국을 수호해왔다. 갖은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피나는 노력을 거듭하면서 오늘의 막강한 대군으로 성장하였다.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자주국방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결의와 노력으로 이제 해가 거듭해 갈수록 그 내실을 가해가고 있다. 오늘 이 행사에 동원된 장비 중 거의 70-80% 이상이 우리 국산 장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9월 26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다연장 로켓 중장거리 유도탄이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 선을 보임으로써 시민들의 열렬한 박수와 환영을 받았다. 이제 외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우리 군이 엄청나게 성장했고 강해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달라졌다. 사기가 문자 그대로 충천하다. 아마 우리 역사상 이처럼 막강한 국군을 가져본 것은 처음이리라. 장병들이여 더욱 분발하여 조국을 빛내도록 할지어다. 국군 장병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으라. 오후에는 우방 각국에서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 일행을 접견하고 환담하다. 일렵지추 깃들에 한입 두입 낙엽이 소리 없이 잔디 위에 떨어지고 있다. 청초한 국화꽃의 그윽한 향기와 맑고 높은 하늘은 가을이 한창이라는 소식을 소슬바람에 실어서 창가에다가 전하고 간다. 오곡이 연걸어가고 백과가 익어가니 모든 것이 풍성하고 가난하거나 부족한 것이 없는 것만 같다. 옛말에도 추수동장이라고 하였으니 가을에 걷어들여 차곡차곡 저장을 해두고 추운 겨울에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 밤이 늦도록 옛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시골 고향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아득히 내리에 떠오른다. 가을은 역시 지나간 봄과 여름을 뒤돌아보게 되는 추억과 사색에 잠기게 되는 계절인가 보다.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으로 가을이 온 것을 낙엽을 보면서 이제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아셨다. 그 말씀이죠. 그죠? 역사가 나를 평가하라. 마지막 일기.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도 이 일기를 마지막으로 하시고 서거되셨죠. 1979년 10월 17일. 딱 9일 전이네요. 서거되시기. 7년 전 회고하니 감회가 깊으나 지나간 7년간은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일부 반체제 인사들은 현 체제에 대하여 집요하게 반발을 하지만 모든 것은 후세의 사가들이 공정히 평가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거를 다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해설은 생략하고 나의 조국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 정치 철학을 잘 묻어나 있는 책이죠. 정말 오로지 정말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해주고 참 가난하고 국민들을 가난을 벗어나서 잘 살게 해줄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계셨던 거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지하철의 그 계단도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오르기 편하도록 16.7cm 그 높이를 맞추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지하철 계단 올라가는 게 나지막하면서 오르기가 수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하고 이런 사찰에 가가 보면서 그 조상들의 지혜를 보고 그거를 지하철 계단 하는데 적용을 한 것이죠. 그만큼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의 삶의 전반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그러셨던 정말 고마운 분이십니다. 너무 훌륭한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얼마 전에 와 지으신 그 책 있잖아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희망을 미래로. 요번에 재작년에 그 출간하신 책 그거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 드릴게요. 그때 이제 중앙일보 기재하실 때 제가 떠문떠문히 읽어 드렸는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쫙 읽어 나가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나의 조국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의 푸른 정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산 이별에 지켜왔네. 무궁화 꽃 피고 저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굳세게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에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며 우라말송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빗다머리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 보전하세. 삼국통일 이룩한 화랑의 옛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 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트럼프 대통령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 오시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십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아직 남아있는 딥스테이트 잔재들 하루속히 깨끗이 아웃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내린 위헌파면 선고를 재조사하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헌법 84조를 어기지 않으셨고 뇌물 한 푼 받지 않으셨다. 그런데 왜 탄핵이 된단 말인가? 헌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탄핵이 된다는 거, 성립이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2017년 3월 10일 위헌파면 선고는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